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 5년 차이고 제가 32살 때 아내와 결혼했죠.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죠. 그 모습에 홀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도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죠.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조차 얼마나 계산된 연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참 어렵게 낳으셨어요. 난산이었고 저 이후로는 아이를 더 가질 수 없게 되셨대요. 그래서 저는 외아들로 자랐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하셨죠. 회사 생활이 바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던 저에게 어머니는 자주 반찬을 싸오셨어요. 고사리 나물, 멸치볶음, 장조림. 특히 어머니의 김치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맛이었죠. 어머니의 손맛은 정말 최고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통을 전해주셨죠.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자주 우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엔 아내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반찬이 정말 맛있다며 자신도 나중에 그렇게 요리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완벽한 연기였던 거예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아내를 친딸처럼 아끼셨죠. 어머니는 저희 결혼식 때 아내의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 우리 딸이라고 태원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는 결혼 후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파트에서 계속 혼자 사셨고요. 저희 집과는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어요. 저와 아내는 둘 다 회사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찾아가거나 어머니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처음 2년 정도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표정이 굳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억지로 웃는 모습, 대화도 예전보다 줄어들었고요.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어요. 아내에게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아내는 항상 괜찮다고 그냥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제가 모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아내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어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반찬통도 점점 냉장고 구석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내는 그 반찬들을 하나씩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걸 어머니가 여러 번 목격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부녀회장 아주머니가 서 계셨죠. 아, 806호 남편분이시죠? 저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에요. 부녀회장님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 반찬이 상해서 버렸나 생각했어요. 죄송하다고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806호 거 맞죠? 음식을 왜 다 버렸어? 아참. 이거 반찬통 안에 있길래 가져왔어요. 부녀회장님이 반찬통을 열자 안에는 노란색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꽤 두꺼워 보였죠. 그리고 분리수거 잘해야지. 여기 새댁이 아직 살림은 미숙한가 보네. 지난번에는 아깝게도 밑반찬이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부녀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부녀 회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벌써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한 번은 아내가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통을 단지 앞에서 건네봤더니 어머니가 가신 걸 보고는 그대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무겁게 가져온 반찬을 버리긴 왜 버리냐며 버리더라도 용기는 씻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며 혀를 찼죠. 부녀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버렸다고요? 그것도 여러 번?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 하고 투기를 했다고요? 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부녀 회장님과 인사를 나눈 후 반찬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 그 완벽한 아내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당신 이거 뭐야?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저는 반찬통 안에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죠. 봉투는 테이프로 꽁꽁 싸매져 있었어요. 봉투를 뜯자 안에는 아파트 계약서가 있었어요.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엄마가 살고 계시는 단지의 계약서였죠. 그런데 이름이 어머니가 아닌 서태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고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무슨 영문인지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죠. 반찬통에서 아파트 계약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거 받았냐며 말하려고 했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새로 계약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남겨준 집이라 추억이 많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혼자 있기 적적하고 넓은 집, 청소만 힘들어서 같은 단지에 좀 더 작은 평수로 옮기기로 하셨대요. 제 이름으로 계약한 이유를 물어봤죠.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저희에게 주려고 그랬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혼자 지내는데 큰 집 필요 없으니 어머니 집도 작은 평수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같은 단지에 급매로 나온 게 있어서 좀 더 보태서 계약했다고. 전세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어머니가 편하게 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이제 작은 집이면 충분하다며 서류 봉투 안에 작은 녹음기도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다시 봉투를 살펴보니 정말 작은 디지털 녹음기가 있었죠. 녹음기가 왜 있는지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혼자 서재로 들어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녹음기에서는 아내가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런 반찬 같은 거 사 먹으면 그만이니까 그만 좀 가져오세요.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전 미련 없는데. 당신 아들도 그럴까요? 노망이 났나? 같은 말 몇 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요. 더 무례한 말들도 많이 녹음되어 있어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하지만 우선 아내에겐 반찬을 버린 것에 대해 묻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어머니의 반찬을 버린 일에 대해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냉장고에 보관했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새 반찬을 가져오시니 자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또한 어머니의 반찬만 먹고 아내의 반찬은 거들떠보지 않는 제 행동에 질투를 느꼈다고 했죠. 그날 아내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어머니가 방문하여 반찬을 가져오고 집안일을 이것저것 하셨다며 마치 이 집이 어머니 집인 것처럼 행동하셨다고 말했어요. 화가 난 아내는 어머니가 가시자마자 반찬 통째로 버렸다고 했죠. 반찬통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그 반찬통 안에 들어있던 중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의 본 모습을 알고 계셨던 게 분명했고 이렇게 저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녹음까지 하신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5년을 되돌아봤죠. 아내는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울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아내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숨겨온 5년의 시간. 너무 많은 거짓말이었어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 화면이 켜진 것을 보았어요.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는데 언제 볼까요? 보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발신자 이름은 직장 동료 진우였어요. 남자 동료에게서 보고 싶다라고. 저는 메시지 내용이 이상해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난 3년간 아내와 그 진우라는 남자 사이에 오간 수많은 애정 어린 메시지들, 만남의 기록들, 심지어 제가 출장 갔을 때 우리 집에서 만났던 흔적까지 있었어요. 아내는 겉으로는 완벽한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바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새 집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계셨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고도 모든 걸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네가 행복해 보여서 말을 못했단다. 처음엔 참았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 네가 없을 때마다 냉장고 음식을 버리는 건 기본이고 내가 너 주려고 사둔 선물들도 몰래 처분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반찬을 주러 갔다가 웬 남자가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몇 번 봤어. 어머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아내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믿지 않을까봐 녹음기를 숨겨두셨던 거였죠. 사실 진작에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차마 말씀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와 저 사이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생겼으니까요.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고도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깊이 망가져 있었어요. 아내의 이중성과 거짓말, 그리고 바람까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죠. 이혼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아내는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증거들이 나오자 오열하며 매달렸죠.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특히 그 진우와의 메시지를 보고 난 후에는요. 가끔 아내에게서 연락이 와요. 대부분 화해하자는 내용이죠. 그럴 때마다 녹음기에 그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를 떠올려요. 그리고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요. 처음 만난 아내의 그 반짝이는 눈빛과 따뜻한 미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진짜였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행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법도 배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어머니는 반찬을 싸우셨어요. 이제 저는 그 반찬들을 감사히 먹어요. 그리고 빈 반찬통은 깨끗이 씻어서 돌려드리죠.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그날 부녀 회장님이 그 반찬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와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결국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은 영원히 숨길 수 없으니까요. 오늘도 귀가하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어머니는 가볍게 대답하셨어요. 응, 라면이나 끓이려고. 아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데리러 갈게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 밥 사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